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안녕으로 완전한 상태, 또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것들을 WHO에서는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의 일을 또 성취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감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감과 행복감은 우리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 건강을 해치는 몇 가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이제 그 분노죠. 요즘에 보면은 또 이러한 분노라든가 이러한 감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계약이 만료되어져서 재계약이 안 돼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재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또 분노가 치밀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일 저질러 것 같아서 선생님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나눈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분노는 또 잘못하면 자신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또 어떤 대상에 대한 공격성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언어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들 때는 이것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신이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일고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활 가운데 느끼는 것이 바로 우울이죠. 또 우울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다가 또 갑자기 삶에 대해서 흥미나 또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또 상실하게 된다면 또 거의 매일 또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불면이나 또 과다수면, 또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다든가 전혀 안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울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일 그 피로감이라든가 또 활력을 또 상실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욕이 없어서 내내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든가 직업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이 우울은 상당히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이 우울의 감정, 우울감을 안 느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은 다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인데, 이러한 우울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또 우울로 인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한다면 좀 문제성 있는 우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우울의 원인에 있어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가장 그 상실감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상실, 직업에 대한 상실, 또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이라든가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으로부터 이 우울이 발생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울 상태가 이제 되게 되면 그 우울이 굉장히 지속될 것 같고, 이제 우울은 이제 기분 장애에 속하는데요.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더 우울하게 만드는데, 사실 보통은 기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을 경험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비관적인 생각, 또 살고 싶지 않은 생각, 삶의 무의미성, 무망함, 이러한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강해져서 어떠한 그 자타의 그러한 그 위험에 있다면, 자신을 자해할 그런 위험에 있다면 또 치료를 상담 치료라든가 또 정신과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의 그러한 우울 상태에 대해서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바로 중독 장애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중독에 대한 대표적인 거는 알코올이죠. 알코올.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인터넷, 또 도박 중독 내지는 그러한 중독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대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기의 힘든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독, 어떤 물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심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또 지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독 장애는 이제 또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이제 물질 의존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심리적 의존의 이러한 긴장감이라든가 또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물질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가 있겠죠. 물질 남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거듭되는 물질을 자꾸만 찾고 또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 이러한 집 같은 데서 자신이 해야 될 업무에 자꾸만 차질이 발생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또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물질을 또 거듭하게 되어지므로 건강상의 문제도 오게 되고요. 또 법적인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물질 남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질 중독이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부정적인 행동이나 물질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적인 변화와 또 부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질 중독이 심해지면 물질 금단 증상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물질을 더 자꾸만 찾게 되고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중단하게 되면 손떨림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또 구역질이라든가 이러한 강한 신체적인 반응과 고통이 수반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서부터 또 이 물질 의존에서부터 물질 금단에까지 이렇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지는 건데, 정말 이 초기에 물질 의존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독으로 가지 않는 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중독 장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알코올에 있어서 굉장히 허용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 의외로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어떤 병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음주가 직접적인 자살 수단은 아니지만 이 술을 동반한 그 자살 수단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알코올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75%의 사람들이 자살 시도자들이 또 술을 마신 후에 자살을 한다니까 이 술과 자살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살을 생각할 경우에 알코올 사용 장애를 남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28.3%에 해당되고요. 여자의 기분 장애, 자살 생각을 생활할 때의 여성의 기분 장애를 생각할 때는 25.2%로 가장 많은 그러한 원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또 자살 시도에 있어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이렇게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정신의료기관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입원 중인 사람 가운데 38.7%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라는 또 조사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음주 통제 정책도 함께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에서 이미 많이 진행이 하는 그러한 외국에서 많이 수립하는 그러한 자살 예방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그러한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우리들의 요소를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어요. 네, 이 정신 건강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또 앞으로 많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 분노라는 거는 타인에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폭력이나 또 폭행이나 이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분노 감정이 자신에게 행하였을 때는 또 자신을 자해하거나 또 더 심한 경우에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노의 감정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다양한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위에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셔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함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또 친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또 자신의 그러한 상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이러한 우선은 그러한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울 다루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울은 또 약간씩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느껴진다라면 그것에 더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우울의 감정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이렇게 단순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신체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테면 요즘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탁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또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한다든지 또 산책을 한다든지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우울을 다루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뭐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그러한 신체 활동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또 규칙적인 시간에 또 기상을 한다든지 또 생활의 리듬을 또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그 정신 건강을 돌보실 때 자신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내 맘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도움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심리 도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어떠한 정신건강에 그러한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누가 좀 받아줄 사람도 없고 또 본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을 또 회피한다든지 또 어떠한 자신의 정신장애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회피한다든지 또 도움받을 곳을 잘 찾지 못해서 그 지식이 부족해서 회피한다든지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요새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 상담받을 수 있는 무명으로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어 있으니까 공식적, 비공식적 우선 도움을 심리도움 찾기를 우선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위험한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자살에 대한 그런 위험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비공식적인 자원이죠. 또 공식적인 자원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자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위의 친구라든가 또 동료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비교적 덜 전문적인 비공식적인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또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그러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신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서 늘 행복하시고 또 이 만족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